잘 보여가지고. 예.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화이팅하고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협조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4년 세종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안내는 기업지원팀 김용구 팀장님께서 잠재기업, 스타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수출초보기업, 초반선도기업 등 총 5가지 세부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김용구 팀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팀 김용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 단장님 때는 박수가 크게 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할 때는 박수도 좀 작게 해주시고 좀 서운합니다. 좀 더 크게 박수를 제가 크게 한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바쁜 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기업분들한테 많은 설명 좀 드리고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상담 창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많은 내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그 내용의 그 설명에 앞서서 혹시 제가 지금 하나 여쭤볼 사항이 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기업분 중에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피해를 받으시거나 지금 수출에 관련된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혹시 피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혹시 저한테나 이따 상담 창구 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뭐 해결 방안이나 이제 대처 방안을 좀 할 수 있는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이런데 지금 피해가 입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이란과 이스라엘 쪽은 잘 없으시죠? 네. 좀 눈빛을 보시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혹여나 이란과 이스라엘 쪽 전쟁과 관련해서 수출이 뭐 막혔거나 또 무슨 뭐 제재가 걸렸거나 이런 부분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좀 주시거나 이따가 상담 창구 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세종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의 꼭지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앞서서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 2년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왜 이렇게 했겠냐면은 중기부에서 예전에 아마 여기 계셨던 분들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바우처 사업, 스타 사업, 선도, 그다음에 뭐 사업화 신속 지원 사업, 이런 수출 새싹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 되게 분절적으로 각 사업 꼭지별마다 내용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내용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하나의 성장사다리 내용 안에 대분류로 하나의 사업 꼭지를 넣고 중분류로 나래비를 세워서 2023년부터 중기부에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R&D 삭감에 따라서 올해 좀 사업비가 많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삭감이 됐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과 저희가 찾아가는 부분은 삭감이 아닌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잠재기업 지원 사업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잠재기업의 가장 내용은 뭐냐면 R&D 기반 성장 잠재기업 발굴을 해서 성장 촉진에서 기업 역량 강화를 한다는 내용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두 가지 꼭지로 현재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프리 R&D 지원 사업과 포스트 R&D 지원 사업 두 가지 꼭지로 잡혀져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필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택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요건에 보시면 A, B로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기업은 초기 기업으로 프리 R&D 사업을 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약기업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3년 평균 20억 이시면서 100억
미만인 기업은 도약기업으로 봐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부분의 세부 사항은 이따가 상담 창구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프리 R&D 기업은 기업당 1,500만 원 이내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포스트 R&D는 기업당 2,500만 원 이내로 기업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 다 경험자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지원금 100%가 아니라 기업 부담금 10%가 있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 지원 주요 내용은 프리 R&D와 포스트 R&D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포스트 R&D로 지원 사업을 하시면은 뭐 기술 지도나 이런 부분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 이따가 저기 상담 창구 때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각 섹션마다 2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이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내용을 좀 잡아놨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그 세종 테크노파크 홈페이지하고 이따가 저희 RMS라는 관리 시스템도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그 부분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문의처 있습니다. 여기 황영수 전임 연구원인데요. 저희 세종TP 얼굴 마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마담도 하시고 계시고 또 친절하게 잘 안내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확인하셔가지고 많은 내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비선도 스타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 스타기업이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스타기업 분들만 해당이 되시고 그 스타기업 분들 중에서도 20년에서 22년에 해당되시는 총 30개사 기업 계신 분들에게서만 기업당 2천만 원 이내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조사, 특허, 기술 지원 내용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원래 전에 담당자가 담당을 하셨는데 이번에 사회를 맡은 저희 밑에 정선영 선임연구원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지만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좀 주시면은 많은 정보 제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역혁신 선도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선도 기업에 계신 기업만 해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선도 기업 중에 초방역 선도 기업이라고 대신 기업이 한 개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 선도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3천만 원 이내로 보신 바와 같이 특허, 기술 지원, 제작 지원 등 패키지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그럼 스타 기업이 뭐고 선도 기업이 뭐냐 이런 부분을 좀 모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스타 기업은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일몰된 사업이고 선도 기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것도 이제 일몰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 그냥 내용적인 측면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스타랑 선도가 해당되신 분들만 이 2가지 트랙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출 초보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해당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1번 잠재 기업과 수출 초보 지원 사업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 해당이 되시니까 책자에 별표 2개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초보 기업 지원 사업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지원 대상은 수출이 없어도 아니면 수출이 10만 원 이하여도 수출 초보 기업 트랙 안으로 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 주력, 강소 각각의 소비재와 산업재로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하시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아시겠지만 수출과 관련된 해외 인증이나 시장 조사, 전시회 참가, 바이어 미팅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얼마? 1,50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5개사의 규모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하나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인물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여기 지금 그 해외 전시회는 수출 네트워크 지원 예정이라고 좀 적혀져 있는데 저희가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 테크노파크가 협업을 해서 메가워스라고 베트남 쪽에서 호치민 쪽에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미 TJB 쪽에서 5월 말에서 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거보다 거버넌스를 좀 더 크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지금 한 300, 500의 사가 같이 그 관만 빌려서 테크노파크의 내용만 해서 다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관심 있게 수출과 관련된 보신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면 어떻겠냐. 그러면 돈은 얼마냐? 필수 지원 한 6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전시에 참가한 바이어 뭐 이런 부분으로 받을 수가 있고 자세한 상담은 제가 이따가 뒤에 보시면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희철은 여기 밑에 실절 전임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재단의 또 인물 툴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많은 전화와 안내를 좀 해주시면은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초방역 선도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도기업의 버버로스를 더 한 단계 위로 올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방역으로 선도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한 개사가 선도기업 중에 한 개사가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업당 8천만 원 이내로 BRD 지원 사업으로 받을 수가 있고 내년부터는 1억 원 이내로 2년간 더 BRD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달라진 사업은 24년도 말에 지금 2차 초방역 선도기업이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3년도 10월 11월에 공고가 나갔고 12월 쪽에 선정이 돼서 1월에 시상식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느낌상 10월에서 11월 정도에 2차 초방역 선도기업을 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대상은 스타 기업과 선도기업을 할지 아니면 선도기업만 할지는 아직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전담적 기준은 선도기업만 해당이 돼서 선도기업 안에서 초경영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선도기업과 스타기업 분들이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밑에 황혜수 전임 연구원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 잘 메모해주셨다가 내용 좀 전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렸죠. 메모를 넘어가면서 다 보셨나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다시 좀 리뷰를 해드릴게요. 사회자님 시간 좀 괜찮으시죠? 있죠? 네. 다시 잠재기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3년 이상이면서 전년 매출액이 20억 미만이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R&D 쪽에 도약기업으로 20억이면서 100억 미만인 기업들이 아마 태반이실 거예요. 전에 저희가 기업 특성조사를 한번 돌려봤는데 거의 뭐 10인 이상 50억 미만이 한 45% 절반 정도에 가까운 세종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도약기업 쪽에 해당이 많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드리면 수출 초보기업 지원 사업도 여기 해당이 다 되시니까 꼭 특히 화장품 쪽,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해당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상담하실 때 제가 뒤에 있으실 거니까 꼭 저한테 상담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종 라이즈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 체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라이즈는 지역 산업과 대학을 연계한 인력 양성, 실창업 지원,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기업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세종시청 허문선 사무관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에 잠시 설명드리게 되셨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에 대학 협력 담당을 맡은 허문선 사무관입니다. 일단은 짧게 중심 몇 점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회의를 하면서 저희 특별히 좀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좀 정부에서 중요하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획조정실 소속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근데 여기서 사업하시면서 또 기업하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획조정실 상대하실 일은 별로 없으셨을 거고 거의 경제 북쪽에서 많이 상대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고 해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이제 대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대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따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세부적으로 의견을 받는 시간은 추후에 저희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인들한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아무래도 정책을 좀 기획하고 말 그대로 조정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국처럼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부족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들과 연관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제도 안내드리고 좀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고등교육 정책은 이제 대학이 주도했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사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도 협업이 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저희 시의 역할은 새로 바뀌는 라이트 체계보다는 좀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대학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지금 대학들이 소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년부 감사돼서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보다는 지역이랑 연계해서 대학들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토대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정도로 규모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정도 규모에서 저희가 결국 중앙부처에서 원하는 건 지역에 원하는 지역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교육시키고 아니면 그런 연구가 됐든 아니면 기타 다른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결국은 세종시에 있는 인재들이 지역 기업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다른 기업인분들과 이제 가끔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드려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빠른 소리죠. 이제 기업 직접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과연 여기 있는 대학들이 몇 개 되지도 않은데 그런 대학들이 과연 팬을 졸업해서 우리 기업에 오느냐, 다 서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 정책을 통해서 이번엔 저희가 지방 정부에서 리더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사업, 기업들이 뭘 하고 싶은지를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저희가 대학들한테 저희가 정책을 위반하는 과정 아니면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대학들한테 저희가 우리는 기업들이 있는 걸 원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인재를 배출하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계가 바뀌어서 저희가 좀 주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계속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학 협력을 업무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학과는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신 저희 미래전략산업 오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부서에서 대학과 어떤 사업을 하고 싶고 어떤 연구를 하고 싶고 어떤 지원을 받고 싶은지는 저희가 이미 수요조사 다 끝났습니다.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기업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기업인들은 어떤 인재를 바라고 대학교에서 심지어 학과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학과, 어떤 커리큘럼, 어떤 인재를 발굴해서 어떤 조건으로 우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또 지역에서 머물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한 번 더 여기 계신 분들을 모시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라이트에 대해서 아직도 지역 기업인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러 왔는데 어쨌든 지금 고등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교육부가 주도했던 방향에서 이제는 저희 지자체와 기업들이 원하는 거를 대학들한테 제시하며 대학들이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저희 지방한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저희가 한번 또 자리를 만들 계기가 있을 건데요. 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때 좀 소중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계획에 반영해서 안 그래도 좀 사업하기 어려우시고 여러모로 지금 여건이 다 어려우신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지역 기업인들한테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뒷페이지 보시면은 설문조사를 좀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본격적으로 기업인들과 간담회 하기 전에
이제 기업인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수요를 간단하게 파악하고자 하면서 이 부분 오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8월 달쯤에 TP 산하에 12명 정도 규모로 라이즈 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산학연 업무는 라이즈 센터에서 세종제 지산학연 업무는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이즈 센터에서 연구기관, 대학교, 지역기업, 그 다음에 저희랑 협력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되니까요.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더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소중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기업인분들을 좀 힘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보도록 하겠고, 예전과는 다르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점 좀 많이 인지해 주시면 도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기 전에 저희가 책상 위에 라이즈에 대한 소개 자료와 설문조사 양식을 다 배포해드렸습니다. 라이즈에 대한 많은 관심과 더불어 설문조사에 많은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종TP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기업지원팀 이태혁 연구원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발표를 맡게 된 이태영 연구원입니다. 먼저 저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경영 지원이고,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신중은행 자금을 활용한 저임대 지원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간접 대출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은행에 가셔가지고 대출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지원 요건 맞춰가지고 다시 은행에 통보를 한 다음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간접 대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으로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제한이 없지만 특히 지식서비스산업 쪽을 여기서 좀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한테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서비스 산업을 하는 기업, 해당되는 기업일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해서 6명 이상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로는 창업, 경쟁력 강화, 혁신형, 경영안정 자금이 있고 3.5%에서 4% 대출 금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안정 자금 같은 경우는 2차 보전이라고 해가지고 2에서 3%포인트를 이자 차익을 보전하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신규 정상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의 기준으로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에 상환이 되지 않은 업체는 중도상환 재임대 시 상환액이 좀 거의 6개월에 적게지만 거의 1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환자금의 가금 같은 경우도 기존과 동일하게 상환 및 중도상환은 1년 이내 기업 추천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문의처는 저희 기업지원단 이태영 연구원이 저한테 전화나 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금 같은 경우는 오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우편 및 방문 접수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술사업화 지원센터 조동현 전임 연구원께서 입주기업 지원 사업과 국가기술거래 플랫폼 사업을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사업화 지원센터와 기업지원단 경임하고 있는 조동현 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이 많아가지고 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특별하게 사투리를 쓰니까 좀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설명 들으실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주기업 지원 사업, 그다음에 하나는 국가기술거래 플랫폼, 그리고 뒤에 펀드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입주기업 저희 공간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저희가 유망기업,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 TP 공간에 입주하는 기업을 뽑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한번 뽑았고요. 저희 8개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입주 계약 중에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한번 나갈 거고, 그리고 수시로도 저희가 뽑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용 공간 10평 정도의 임대료는 한 4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주축산업이나 5+1 미래전략산업 등 전후방 유망기업 중심으로 뽑을 예정이고요. 지원 내용은
현재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입주하시면은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입주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해 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기술 닥터제나 이런 사업을 연관해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구상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그 2번 모집했지만 올해는 상하반기 모집과 수시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술거래 플랫폼 사업입니다. 저희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다수 작년에도 설명이 오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게 이전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이름으로 나갔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사업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좀 내용이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특히 먼저 밑에 보시면은 저희 작년에는 이전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이나 BM 수립과 같은 그런 단순히 자금적인 지원을 끝났다고 하면 올해는 그 전부터 기술 수요 발굴이나 후속 컨설팅을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작년에는 기업별로 7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 보니까 2개사 정도 뽑아서 저희 이전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개사 뽑아서 각 500만 원,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별로 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이 들지 않는 기술 이전 연계 지원이나 컨설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접수를 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 기업 성장을 하시는데 기술이 많이 필요하실 걸로 사례됩니다. 그럴 때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이 뭔지 잘 모르시고 단순히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전문가와 함께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지 진성 수요를 발굴해드리고 좋은 기술을 매칭해드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잠재기업 요 사업과 연계해도 되고요. 예, 그러면 이상 2개 사업 마쳤고요. 이따가 펀드 소개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3852 번호고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또 상담해드리고 이따 뒤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영구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기술각터제 전담 책임제 세종 기업 규제 에로신고센터 글로벌 강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접니다. 네. 제가 발표하기 전에 그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직원들 어떠세요? 되게 발표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 그 세종TP 입사하고 오늘 처음으로 무대에 선 직원이 있어요. 방금 아까 그 중소 육성대학원 한 친구인데요. 저희 이태혁 연구원인데 일어났는데 한번 저희 큰 박수 한번 부탁 한번 드릴까요? 잘한다는 의미에서. TP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사업 설명을 했고 오늘 한번 발표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또 4가지 또 있습니다. 저를 좀 보기 싫어서도 저를 좀 봐주시면 또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지금 어떻게 이명이 좀 되고 계시나요?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 한 분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자, 그러면 한 4가지 정도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닥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거점 기능 강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지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그 다른 사업들 중에 별표 2개 치라고 하셨는데 이건 별표 3개를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기업 부담금이 없습니다. 기업 부담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지금 현재 무슨 사업계획서를 내시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애로가 있으실 때 그리고 어떤 시제품이나 경영이나 이런 애로 같은 부분이 있을 때 사실 막막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기술 닥터라는 전문가와 매칭해서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현장 컨설팅이나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되게 경쟁률도 많고 조기 공고가 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기업분들께서는 그 기술 닥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꼭 들어가셔서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슨 어떤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무슨 애로가 생기든지 아니면 뭐 식품 제작품을 하고 싶은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내용들을 좀 모르시면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달려가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은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세종시 1층에 가보시면 세종 기업민원 해결센터가 1월 4일날 시장 주재하에 개소가 됐습니다. 혹시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의 민원실 가기 전에 그 로비에 있습니다. 그 로비에 세종 기업민원 해결센터의 직원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가시게 되면 뭐 인증부터 공장 설립부터 무슨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그분한테 얘기를 하시면 각 과마다 내지는 다른 부처까지 연계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 예로 지금 한 20몇 개사 정도가 그런 부분을 지원을 받으신 부분이 있고 저희 또한 세종시청까지 가기 힘든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올 1월 11일 날 세종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에 지사개념 그러니까 북부와 남부를 나눠서 저희 쪽에서는 세종기업애로신고센터를 이 세종테크노파크 1층 로비에 마련을 했고요. 저희 상담창구는 저희 팀 4층에 상담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업에 관련된 애로나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거나 힘드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내용 들어오셔서 온라인 접수로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애로 신고 접수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력이 힘들다라고 한 줄만 쓰시면 아마 다음날 전화 담당자가 기업 여러분 앞에 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말씀드리지만 그날 오늘 예를 들어 하시면 늦어도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는 제가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일정을 맞춰서 그 자리에 가서 상담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을 좀 오늘 꼭 알고 계셨다가 대표님 오신 분도 계시고 실무자가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실무자분들은 이 부분을 잘 갖고 계셨다가 대표님한테 올해 실적으로 잘